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드디어 안드로이드에서도 아이패드 인기순위 1순위 앱인 굿노트를 쓸 수 있게 됐어요. 예전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아이패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앱 1위가 압도적으로 굿노트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굿노트가 이렇게 아이패드를 넘어가지고 얼마 전엔 이렇게 윈도우용 굿노트도 베타 테스트를 시작했고 이렇게 안드로이드 시장까지 파고든 걸 보면 와, 진짜 조금만 지나면 굿노트 천하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삼성노트 긴장해야겠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아직 정식 버전은 아니지만 현재 공개된 안드로이드용 굿노트 사전 체험판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재 안드로이드용 굿노트는 8인치 이상 그리고 3기가 이상의 램을 가진 삼성 갤럭시 탭에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가지 태블릿을 확인해봤는데 일단 여기는 갤럭시 탭 S8 울트라 잘 되고요, S6 라이트도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 혹시나 싶어서 여기 있는 레노버 Y700도 확인해봤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뭐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Y700에는 이렇게 굿노트가 검색이 안 됩니다. 되게 비슷하게 생긴 비슷한 아이콘들이 있긴 한데 이거 다 가짜예요. 야, 이거 아이콘으로 이렇게 장난질을 하고 있네.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이 갤럭시 탭 S8 울트라에서 APK 파일 추출해가지고 여기는 Y700에다가 넣어봤는데요. 해보니까 이렇게 설치는 되는데 막상 눌러서 보면 실행이 안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안드로이드용 굿노트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 그 전에 안드로이드용이랑 아이패드용이랑 어떻게 굿노트 차이가 있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굿노트 홈페이지에 가면 안드로이드용 버전과 아이패드용 버전이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지금 아이패드용 버전 보면 이렇게 손글씨하고 타이핑, 디지털 노트 가져오기랑 뭐 핸드라이팅 검색이랑 뭐 이런저런 기능 많이 지원하는데 안드로이드용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 핸드라이팅, 그러니까 손필기만 지원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그 대신에 공짜로 쓸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 보고 갤럭시 탭용 굿노트 뭐 별거 없겠네, 뭐 리뷰할 만한 게 있겠나 싶었는데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생각보다 되는 기능이 좀 많습니다. 원래 이렇게 굿노트 아이패드 버전은 새 노트를 추가하게 되면 그냥 노트북 외에도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오거나 사진을 직접 찍거나 그리고 PDF 파일을 불러오는 이런 다양한 메뉴가 있었는데 현재 안드로이드용 굿노트는 이렇게 신규를 누르게 되면 노트북과 불러오기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불러오기를 눌렀을 때 혹시나 사진을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눌러봤는데 이렇게 사진은 지원하지 않는 포맷이라고 하고요. 다행인 점은 이렇게 PDF 파일은 불러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대용량 PDF 파일을 불러와 봤는데 아쉽게도 지금 PDF 파일의 최대 용량은 100메가로 제한되어 있네요. 그래서 진짜 뭐 별거 없네 싶었는데 이 노트 만들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노트북을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에서 이 노트북 표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표지의 방향을 선택하거나 표지의 크기를 얼마만큼으로 할 것인지 이거는 아이패드에 있는 굿노트와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되게 훌륭하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지 외에도 안에 있는 종이를 누르게 되면 종이 색상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양식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코넬 방식으로 생성을 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어요. 진짜 굿노트의 느낌을 잘 살렸네요. 여기 위에 있는 기본 도구를 보니까 이렇게 아이패드용하고 비교하면 확실히 메뉴들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 근데 조금 특이한 점은 오른쪽 위에 얘는 이렇게 확대나 축소를 할 수 있는 별도의 메뉴가 있고 여기 현재 배율이 몇 %인지도 나오네요. 그래서 이 아이패드 인터페이스의 기본은 확대 축소했을 때 배율이 얼마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고 만약에 노트 전체를 보고 싶으면 화면을 이렇게 두 번 터치해가지고 전체 화면으로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안드로이드용 굿노트는 확대 축소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똑같은데 두 번 터치했을 때 전체 화면으로 가진 않고 여기 있는 140% 되어 있는 비율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꽉 차게 볼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거는 나중에 여기에 별도의 화면 잠금 기능을 추가해가지고 안드로이드에서 조금 부족한 팝 리젝션 기능을 보완하지 않을까 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아이패드용 굿노트에는 이렇게 원래 배율보다 축소를 해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지금 안드로이드용 버전에서는 이렇게 축소를 해도 축소가 될 것 같지만 화면 꽉 차게 보는 게 가장 작게 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최대로 확대를 했을 때 확대 비율은 갤럭시 탭이 조금 더 많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아이패드용 굿노트에서 정말 많이 쓰는 기능이 이렇게 길게 당겨가지고 페이지 추가하는 이런 기능도 안드로이드용 굿노트에도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안드로이드용 굿노트의 펜 필기를 이렇게 해보니까 필기감이 진짜 너무 좋았어요. 뭐 반응 속도야 예상하신 것과 같이 이렇게 갤럭시 탭이 아이패드에 비하면 조금 느리긴 했는데요. 사실 이건 좀 어쩔 수 없는 게 갤럭시 탭은 이렇게 삼성노트에서 펜 예측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반응 속도를 가장 빠르게 만들었는데 삼성노트를 제외한 나머지 필기앱에서는 이런 예측 기술이 적용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런 필기했을 때 반응 속도가 충분히 빠르긴 한데 아이패드에 비하면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근데 아무리 갤럭시 탭이 반속도가 아이패드보다 떨어져도요, 요 글자를 썼을 때 필기감이랑 글씨 교정되는 거는 안드로이드 굿노트가 아이패드보다 훨씬 좋았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굿노트 자체가 잘했다라기보다는 S펜이 애플펜슬보다 나은 점이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됐기 때문이에요. 뭐 펜 터치감부터 말씀드리면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둘 다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 펜이 화면에 터치됐을 때 요 터치감 자체는 아이패드보다 갤럭시 탭이 훨씬 더 낫다는 걸 말이에요. S펜이 애플펜슬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요, 부드럽고요,
필기감이 더 좋은데 그거 말고도요. 애플 펜슬은 이 펜 자체의 특성상 화면에 펜슬이 닿지 않아도 살짝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선을 끄면은 화면에 안 닿는데도 필기가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기를 빨리 하다 보면 갈고리 현상이라고 이렇게 끝에 삐침이 발생하는 게 펜이 살짝 떨어져 있어도 필기가 되는 애플 펜슬 자체의 특성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갤럭시 탭에도 그런 삐침 현상이 없는 건 아닌데 애플 펜슬의 이런 부분에 삐침 현상이 갤럭시 탭보다 훨씬 더 심한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갤럭시 탭용 굿노트랑 아이패드용 굿노트에 어느 게 더 필기감이 좋냐, 어느 게 더 글씨가 예쁘게 써지냐 라고 물으면 갤럭시 탭용 굿노트가 아직 베타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S펜 자체의 특성 때문에 정말 좋게 느껴져요. 물론 이제 갤럭시 탭용 굿노트는 애플 펜슬용 굿노트처럼 이렇게 펜 설정을 상세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펜 두께 설정을 이렇게 상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갤럭시 탭에서는 이렇게 셋 중에 하나밖에 선택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손바닥이 화면에 닿았을 때 움직이는 팜 리젝션 기능 자체도 아이패드에서는 이렇게 민감도랑 글쓰기 자체도 선택할 수가 있고 한 손가락 패닝 기능을 끄게 되면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닿았을 때 화면이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손바닥이 먼저 닿았을 때 화면이 흔들거리는 게 훨씬 덜 하거든요. 근데 갤럭시 탭에는 그런 설정이 아직 없어가지고 손바닥이 이렇게 먼저 닿았을 때 움직이는 이런 게 팜 리젝션이 조금 아쉽기도 한데 요거는 나중에 업데이트로 어느 정도 보완이 된다고 생각하면 확실히 이 S펜의 장점과 아이패드에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장점이 둘 다 합쳐져서 안드로이드용 굿노트는 미래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일반 이렇게 기본 펜으로 사용했을 때도 선을 그린 다음에 쭉 유지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직선으로 바뀐다는 거고요. 그리고 형광펜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렇게 직선으로 그리는 기능을 지원해서 그냥 이렇게 쭉 그어도 직선으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PDF 문서에서 이렇게 형광펜을 끄면 손을 떼자마자 글자 뒤로 형광펜이 간다는 것도 되게 좋고요. 나름 이렇게 펜도 선택이 가능하고 지우개도 일반 지우개랑 획 지우개를 둘 다 지원해서 확실히 베타 버전임에도 신경을 좀 썼는데 라는 느낌이 듭니다. 다만 이제 삼성노트에서는 필기를 할 때 밑에서 위로 이렇게 스와이프를 해도 홈으로 안 가지거든요. 두 번 해야 홈으로 가지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굿노트에서는 아직 그런 기능을 지원하지 않아서 한 번만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도 바로 홈으로 가진다는 거는 확실히 실수로 홈을 가질 확률이 되게 높다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전이 레노버 Y700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막기 위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앱을 이렇게 게임으로 추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밑에서 위로 한 번 올리게 되면 한 번 더 해라고 이렇게 뜨면서 필기를 하는 상황에서도 두 번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려야 홈으로 가지게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었는데 갤럭시 탭에도 나중에 굿노트 정식 버전에서 이걸 지원을 하던지 안 하게 된다면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능 좀 살펴보면 아쉽게도 여기에는 S펜 버튼을 이용해가지고 글자를 쓰고 바로 눌러가지고 지울 수 있는 지우개 기능은 아직 지원하지 않고요. 여기 질을 찾는 펜도 내가 지정한 3가지 색상으로는 지정이 가능한데 아이패드용 굿노트처럼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은 없고요. 기능 하나하나 놓고 비교하면 확실히 안드로이드용 굿노트가 안 되는 건 많은데 정식 버전이 아니니까 이거는 지금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요 굿노트 자체에 오른쪽 위에 있는 요걸 눌러보면 피드백 보내기 기능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피드백 남겨주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정식 버전이 훨씬 더 빨리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요즘 이렇게 굿노트가 윈도우용 버전도 열심히 업데이트하고 있고 이렇게 막 여기저기랑 계약도 체결하고 이러는 걸 보니까 안드로이드용 굿노트도 업데이트 좀 잘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어요.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 업데이트가 많이 되면 아이패드용 굿노트 파일을 여기서 불러올 수 있는 날이 올까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